스포츠 스타들의 2세들은 항상 주목을 받게 됩니다. 축구에는 차범근, 차두리 부자가 있고 이탈리아에는 말디니 가문의 3대가 한 팀에서 프로 선수로 생활하며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마이클 조던의 아들들처럼 실패하는 선수들도 정말 많죠. 국내 농구에도 많은 2세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오늘 알아볼 선수가 바로 농구 대통령 허재의 아들 허웅입니다. 허웅은 1993년 8월 5일생으로 95년생인 동생 허웅과 2살 터울로 먼저 태어납니다. 당시 허재는 기아에서 맹활약을 펼치던 때로 허훈 선수의 어린 시절 모습들을 옛날 방송을 통해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허재를 따라서 엘리트 농구 선수의 길이 창창하게 열렸을 것 같던 허웅 선수이건만 그는 중학생이 돼서야 농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 엘리트 선수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운동을 시작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매우 늦은 시점인데 이는 허재 감독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하죠. 허웅 선수는 어린 시절 공부에 소질을 보였고 원래부터 아들들이 운동하는 것을 반대했던 허재는 똑똑한 아들이 운동선수를 하며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입학하며 허웅 선수의 간절한 대화를 통해 결국에는 허락했다고 하고 허재는 여러 예능에 출연하면서 두 아들들을 일찍 농구를 시킬 거리라고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렇게 어렵게 농구를 시작한 허웅 선수는 아무리 뛰어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중학생 때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용산고에 진학한 이후 급속도로 실력이 성장하였고 고3이 돼서는 농구를 시작한 지 약 5, 6년 만에 득점왕까지 차지하는 실력을 보여주었죠. 이후 연세대에 진학하여 꾸준히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게 되는데 대학을 진학하면서도 다시 아버지와 작은 마찰이 일어납니다. 허재는 자신이 나왔던 중앙대학교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허웅 선수는 아버지의 뒤를 밟는 것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연세대로의 진학을 결정했다고 하죠. 대학교에서 2년 반 동안 실력을 키운 허웅은 2014년 대학교 3학년의 신분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합니다. 원래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은 그보다 먼저 드래프트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빠르면 고3 혹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할 때 얼리 엔트리라고 부르는데 해외에서는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선수들이 얼리 엔트리로 프로 무대에 등장했죠. 드래프트에서 매우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허재는 KCC의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허웅 선수의 드래프트 소식이 알려진 이후 허재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4순위 정도라면 허웅을 뽑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면서 드래프트 전부터 허재 감독이 허웅 선수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해당 드래프트에는 자신의 커리어와 사이즈에서 강점을 가진 이승현, 김준일, 정효근 선수 이후로 4순위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KCC는 정말로 4순위 신인을 지명할 수 있게 됐고 3순위였던 전자랜드가 정효근 선수를 뽑으면서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허재, 허웅이 KCC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허재 감독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고려대 김지우 선수를 뽑은 것이죠. 당시의 허재 감독은 김지우나 허웅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둘 중 누가 왔어도 좋았긴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지후가 민구의 자리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는 인터뷰로 그 이유를 밝혔죠. 실제로 루키 시즌 초반 김지우 선수는 폭발적인 외곽슛으로 매우 좋은 활약을 보이긴 했으나 이후 부상과 기복으로 큰 힘을 쓰지 못하여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됩니다. 그런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당시의 선택이 KCC의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울만 했죠. 5순위였던 동부는 예상치 않게 허웅 선수를 드래프트에서 뽑을 수 있게 되었고 허웅 선수는 커리어를 동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비디오스타에 허재와 허웅 선수가 함께 출연하며 이때를 회상했는데 당시 허웅 선수의 어머니께서는 허재 감독에게 이혼하자라는 말까지 하셨다고 하고 드래프트장에서는 별다른 감정 표현을 안 했던 허웅 선수마저도 집에서는 농구를 관두겠다는 등의 말로 굉장히 실망했음을 표시했다고 하죠. 드래프트 당시 허재 감독은 허웅 선수를 외면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프로에 입단할 때까지 줄곧 허재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더욱이 고등학생 시절 청소년 대표에 뽑혔는데 당시 허재 덕이 아니냐는 뒷말이 많이 나올 정도였죠. 청대는 논란이 있을 법한 선발이었으나 이후 대학에서 MVP를 수상할 때도 허재 아들이라서 됐다라는 안 좋은 뒷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본인도 이를 의식하듯 드래프트 소감에서는 허재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건 그것과 별개로 허웅 선수에겐 큰 아쉬움이었나 봅니다. 아쉬움과 별개로 허웅은 동부로 간 이후 식스맨으로 첫 시즌을 잘 보냅니다. 41경기 16분 출전,
4.8득점, 1.6개 어시스트라는 준수한 루키 시즌을 보낸 후 2년차부터는 주전으로 활약했는데 54경기 32분 출전, 평균 12.1득점, 2.8개 어시스트, 3점슛 39%의 스탯을 보여주며 미친듯한 발전을 보여줍니다. 농구에서는 한 해 동안 가장 실력이 많이 는 선수에게 기량 발전상이라는 것을 수여하는데 이 해에는 허웅 선수가 이 상을 수상하였죠. 그리고 이때부터 올스타 투표에서 이미 1등을 기록하는 슈퍼스타의 기운을 보여줬습니다. 16-17 시즌에는 두경민 선수의 부상과 박지현 선수의 에이징 커브로 롤이 늘어나면서 54경기 33분 출전 11.8점, 3.8개 어시스트로 득점은 약간 떨어졌지만 리딩에도 조금씩 도움을 주는 선수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상무에 입단하게 되고 17년에는 국대에도 차출되는데 로테이션 멤버로서 폭발적인 3점슛 능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상무에서 웨이트를 많이 늘리는 절치부심의 노력을 통해 전역한 이후 동부에서 DB로 바뀐 팀에서 명실상부한 에이스로 등극하게 됩니다. 두경민 선수가 전역하기 전까지는 팀의 주축 멤버인 김민구, 김태수, 윤호영 선수 등의 부상으로 사실상 원맨으로 팀을 이끌었고 4라운드에서 라운드 전승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35득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기도 한 시즌이었죠. 이 시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조기 종료되어 아마 허웅 선수 개인에게 가장 아쉬운 시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후 프리시즌에 큰 발목 부상을 당했고 다시 무릎 부상을 당하는 등 작년 시즌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쉽게도 팀이 9위를 하면서 허웅 선수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즌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은 허웅과 DBA 모두에게 큰 변화가 왔는데 함께 백코트를 책임지던 두경민 선수가 박찬희 선수, 강상재 선수와 트레이드된 것이죠. 이를 통해 허웅을 완벽한 에이스 자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였고 그와 동시에 허웅 선수는 부담도 늘어나는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올해 초 놀면 뭐하니의 연대 천천명이라는 별명으로 출연하며 대박을 쳤고 뭉쳐야 쏜다, 사장님 비는 당나귀기, 업글인간, 해방타운, 안 싸우면 다행이야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면서 대중적인 인기가 매우 늘어났고 그 덕에 원주 경기 예매는 너무나 힘들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겨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허웅 선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은 따로 있는데 바로 팬들과 리그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경기장에서나 방송에서나 늘 인터뷰 때 팬들에게 팬들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함께 자신이 미디어에서 주목받을 때면 늘 다른 KBL 선수들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 프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팬들을 생각하며 단순한 한 명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KBL의 새로운 부흥을 이끄는 전설이 되어준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